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았으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파에 의해 돌연 공천이 박탈돼 사실상 확보했던 국회 입성의 기회가 날아가는 참극을 겪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동훈이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이란 권력의 완장을 차고 마구 휘둘러댔던 섣부른 칼춤이 이제 부메랑으로 바로 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당대표직의 패션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른바 탄핵 정변 직후인 2017년 5월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고 있을 당시 이원석 현 검찰총장과 함께 공판검사팀을 이끌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중형을 구형했던 한동훈 검사를 법정에서 봤을 때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그때 한동훈에게서 받은 느낌은 삶의 고통과 분리되어 있는 논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한 경선 통과자들에 대한 공천 취소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당수에 초래한 절망과 상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저조한 투표율에서 보듯 명백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 후 2달 만에 다시 당대표직 출마를 선언하는 시각까지도 그 상처를 직시하고 대면할 생각과 용기를 갖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한 위원장은 옷을 어떻게 입는가 하는 패션, 영어로 FASHION이 아니라 열정을 뜻하는 패션 PASSION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체제 변성적인 주장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추진되는 광대 야당의 현실 앞에서 대통령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여당 대표가 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도 변호사가 밝힌 광대 야당에는 광은 미칠 광자, 그리고 대는 큰 대자, 이렇게 한자를 변기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몰역사적이고 추상적인 틀 위에서는 보수혁신과 실용의 구호를 아무리 정교화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제 부딪히고 있는 피눈물 나는 삶의 전투를 겉돌게 될 뿐이며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실제 위험에 이용당하고 잡아먹히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은 지난 총선에서 치열한 경선을 거쳐 대구 중남구 국힘 공천이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그가 과거 5.18에 북한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전격 취소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한동훈은 공천 유지로 결정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취소한 다음날 광주를 방문해서 마치 5.18 세력에 아부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과 정통 우파 세력에서는 한동훈이 좌파에 놀아나서 도태우를 자신의 광주 방문 제물로 바쳤다는 분노와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에서 대구 경북 지역 투표율이 낮아지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일파가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문제 삼은 발언, 즉 5.18의 북한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은 어떤 법적 문제도 없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 국방장관과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애 전 장관이 자신이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 대북 비밀공작을 통해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최근 스카이데일리 인터뷰를 통해 증언함에 따라서 한동훈이 저지른 도태우 공천 취소의 부당성이 한결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태우 변호사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당대표직의 패션이란 제목의 글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처음 본 것은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였다. 필자는 변호인석에, 한 위원장은 검사석에 마주 앉아 있었다. 한 위원장은 이원석 현 검찰총장과 함께
공판검사팀을 이끄는 투톱이었다. 한 위원장의 도회적인 옷맵시는 둔감한 내 눈에도 이미 튀어보였던 것 같다. 그러나 당시 필자에게 가장 두드러졌던 한 위원장의 면모는 삶의 고통과 분리되어 있는 논리라는 느낌이었다. 변호인의 정인신문과 변론을 반박하는 검사의 말 속에서도 내면의 격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주 4회 매일 12시간씩 진행되었던 약 5달 동안 필자는 한 위원장에게서 감정의 동요를 본 기억이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동훈과 도태우와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서로 반대 진영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려 징역 30년을 직접 구형한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 이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당시 재판을 진행하면서 한동훈은 자신의 그런 어떤 확신, 신념 같은 것이 엿보이는,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징역 30년이나 구형할 정도의 큰 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는 이른바 확신범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도태우 변호사는 탄핵 정변이 벌어지면서 그 당시 자신이 하고 있던 일반 변호사로서의 업무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 손을 떼면서 전면적으로 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그 입장에 서서 활동해 왔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주 치열한 투쟁, 그리고 4.15 총선 등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그야말로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에서 잠시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물먹은 것을 제외하고는 한동훈은 늘 양지 쪽에 서 있었고, 도태우 변호사는 거의 지난 10년 동안 늘 음지 쪽에서 우리 사회에 힘들게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역사의 바른 쪽에 서 있었고 누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 있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 변호사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직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한 위원장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아름다운 말과 수려한 단어들이 연설문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정작 진정한 삶의 고통과 상처, 눈물과 피땀, 그와 함께 있는 열정과 헌신의 드라마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연하고 너무나 형식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형식적인 논리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일례로 한 위원장이 주도한 경선 통과자들에 대한 공천 취소가 국민의힘 총선 결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취소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당수에 초래한 절망과 상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저조한 투표율에서 보듯 명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 후 2달 만에 다시 당대표직 출마를 선언하는 시각까지도 그 상처를 직시하고 대면할 생각과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정치 세계에서 한 위원장이 머서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린 형식 논리적 정연함과 삶의 복합적인 면모를 과감히 생략하여 결론을 향해 증거를 짜맞추어가는 기술의 예술하는 둘 다 극히 위험하다. 모세는 눌변이었고 사도 바울은 말을 더듬었으며 조계종을 창립한 선사의 법명은 눌변의 가치를 알물 뜻하는 진울이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도 변호사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말로는 번지르하게 뭔가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지극히 위험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한 위원장은 패션, 즉 FASHION이 아니라 패션, PASSION을 추구했어야 한다. 자신이 빛나는 보석으로 두드러져 보이기보다 열정으로 인한 순환을 겪어낼 진정성을 보여주었어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체제 변성적인 주장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추진되는 광대 야당의 현실 앞에서 대통령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여당 대표란 삶의 관점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한 위원장이 보여준 새로운 경제와 어려운 시기,
단기 필마로 활약했던 수많은 기어들은 그것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자 대 그를 상대하는 정의로운 검찰 같은 몰역사적이고 추상적인 틀 위에서는 보수혁신과 실용의 구호를 아무리 정교화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제 부딪히고 있는 피눈물 나는 삶의 전투를 겉돌게 될 뿐이며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실제 위험에 이용당하고 잡아먹히게 될 뿐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패션, 옷을 잘 입는 패션이 아니라 패션, 열정을 추구하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오늘 한동훈을 비판하는 말의 핵심은 한동훈 너 겉멋만 들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소위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법치 파괴에 앞장서시겠다는 한동훈 후보께 고언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비판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한동훈을 질타합니다. 한 후보께 비단 주머니 준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후보께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시겠다면서 장광설을 널어놓으셨는데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은 저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귀에 콕 박혀 잘 들리는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순간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의 출마 선언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지난 5월 최상병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그동안 특검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상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기관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특검법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 수사까지도 부정하고 민주당 절대 다수의 입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그야말로 헌법 파괴, 법치 파괴적 작태임에도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 후보께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후보께 반윤 스탠스로 당권을 잡을 수 있다는 비단 주머니를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후보께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따끔한 일침들, 상당히 경청할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한동훈 도대체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4명 모두 싹 맞득치 않지만은 최근에 여러 행보에서 한동훈이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비판과 지적이 특히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